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이 매주 정례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때마다 등장하는 항목이 바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입니다. 국정수행 지지율은 뭡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 사실상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 이걸 또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이런 것들이 긍정 평가보다 훨씬 앞서는 거는 뭐 이제 거의 뭐 일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굳이 또 구원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냐면, 지금 이런 지지율 상황을 봤을 때 윤석열 정권은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제가 그 전에 영상의 제목으로 단 게 뭐가 있냐면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그런데 이 윤석열 정권한테서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그런 위기감, 경각심,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 그리고 윤석열 정권, 이 그 어느 인사들한테서도 지금 현재 이 국민의힘 정권이 정말 위태롭다, 백척간도에 서 있다, 이런 어떤 위기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과연 있는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국민의힘 정권 또는 윤석열 정권이 백척간도 위에 서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됩니까? 그동안에 이 대선 때, 또 총선 때, 지방선거 때 이 국민의힘을 찍었던,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찍었던 이런 사람들의 바람과는 달리 이 윤석열 정권이 무너진다.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2016년 박근혜 정권이 무너졌을 때 그 상황이 재현된다,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이 대한민국의 우파 세력이 다시 한번 괴멸당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 이번에 괴멸당할 경우에는 이 세력이 재건될 수 있을지도 이제 미지수입니다. 여러분들, 한 차례 괴멸됐을 때 그나마 이렇게 재건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재건된 상황에서도 계속 이제 연거푸 이 총선에서 계속 패하고 있는데, 한 차례 더 괴멸당할 경우에는 이제 이 정치 지형이 당시보다도 훨씬 더 불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계속 그 기울어진 운동장의 그 기울기가 점점 심화되고 있고, 인구 구조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괴멸된다? 그러면 과연 국민의힘 정권 또는 대한민국의 우파 정권이 다시 한번 등장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말로 그야말로 이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는 상황인데, 과연 이 용산 대통령실 또는 이 정권 핵심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위기감을 갖고 있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갖고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마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를 보면 이 수치만으로도 상당히 위기감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런 걸 잘 못 느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엔 뭐냐면, 이 총선에서 참패를 했다, 그 직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는 여기에 동조하는 민심들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거나 또는 국민의힘을 지지했다고 하더라도, 이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이 소위 말해서 심판을 당했다, 윤석열 정권이 패배를 했다, 여기에 의해서 여기와 나는 무관하다는 이런 어떤 거리를 두려고 하는 민심들이 또 거기에 반영돼서 윤석열 정부 또는 윤석열 대통령 또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민심들이 그 직후 여론조사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 그로부터 한 주가 지났다고 한다면 뭡니까? 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해서, 이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노력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해왔어야 됩니다. 해왔어야 되고, 그런 노력들이 이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돼서 상당히 호전되는 그런 지지율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별로 그런 노력들의 그런 흔적들이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이 지지율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4월 3주차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23%였습니다. 23%. 근데 이번 4월 4주차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잘하고 있다, 긍정평가가 24%였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 지역은 전주에는 27%가 긍정평가 비율이 27%인데 이번에는 19%로 빠졌습니다. 인천, 경기는 지난주에는 20%였는데 이번에는 22%,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대전, 세종, 충청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얼마였냐면 27%였는데 이번에는
33%로 늘었습니다. 33%. 그러니까 얼마나 늘었습니까? 약 7%포인트 늘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마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이 충남 지역에서 5선을 한 이 정진석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그 덕분에 아마 이 대전, 세종, 충청에서 지지율이 조금 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광주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광주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꺼낸 겁니다. 결국에는 이 부산, 울산, 경남은 31%, 전주 대비 3%포인트 늘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거는 뭐냐면 바로 대구, 경북의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심각하게 떨어졌다 이겁니다. 4월 3주차 한국갤럽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 경북의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긍정평가 비율은 35%였는데 이번 4월 4주차는 얼마냐? 25%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주 사이에 불과 10%포인트가 폭락했다 그겁니다. 그것도 어디입니까? 이 국내힘 또는 윤석열 정권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에서 한 주 안에 10%포인트나 빠졌다. 이렇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 소위 말하는 이 기반, 지지 기반이 되는 그 핵심 지지층이 이탈을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아주 그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이 전조 증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거를 단시간 내에 개선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 인사들이 단시간 내에 우파 결집을 이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단시간 내에 총선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려 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와중에 뭔가 불씨만 하나 딱 당겨진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권은 어마어마한 위기에,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제가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떤 거하고 비교를 하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 2016년 10월입니다. 2016년 이때가 10월 3주차, 그러니까 10월 3주차면 10월 18일부터 20일, 이때 조사를 해서 21일 날 발표를 한 한국갤럽의 정례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때를 살펴보느냐, 이때가 바로 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관련해서 무슨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이게 제기되기 직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얼마였냐면 25%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4월 4주차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얼마였습니까? 24%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청, 광주, 전라, 그 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 이게 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그 지지율과 거의 비슷합니다. 차이가 나봤자 1%포인트 안팎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대구, 경북이 그때 당시에 긍정평가 비율이 3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녀입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 대구, 경북, 원래 그 박정희 향수가 가장 강하게 남은 그 대구, 경북,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이 가장 강했던 대구, 경북, 이 박근혜 정권의 가장 강력한 콘크리트 지지층이었던 대구, 경북에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를 실시했더니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긍정 비율이 불과 35%밖에 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소위 JTBC의 무슨 태블릿, 최순실 태블릿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고 나라가 뒤집혔지 않습니까? 나라가 뒤집히면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 갤럽 여론조사 결과 아마 10월 4주차인가 11월 첫 주차인가 그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얼마였냐면 5%로 떨어졌습니다. 불과 한 주, 두 주 사이에 35에서 5%로 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굳이 또 왜 하느냐? 아니 지금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해가지고 무슨 윤석열 정권에 마치 큰일이 날 것 마냥 그렇게 과장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권 지지층을 갖다가 이렇게 불안하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의도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만 그게 아니라 지금 그 누구도 이와 같은 위기의식을 갖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24% 나왔다고 해서 또는 전주보다
긍정평가 비율이 1%포인트 늘었다고 해서 이제 반등할 거다. 이제 잘 됐다. 이제 다시 상승하는 것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웃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정치를 하겠다 보니까 긍정평가를 하면서 이제 뭔가 달라지겠구나 라고 이렇게 희망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그렇게 돼야만 하고,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이 무너진다는 거는 그 지지 여부를 떠나서 이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이 나라가 혼란스러워진다는 거는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다 총체적으로 마비 상태에 직면한다. 마비 상태에 다다른다. 이런 얘기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이익이 될 수 없습니다. 일부 정치 세력 말고는 그 누구도 여기에서 이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임기를 안정적으로 마쳐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다. 과거 2016년 10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그것도 윤석열 정권의 지금 상황과 비교를 해봤을 때, 여기에서 정말 뭔가 하나 불씨가 던져질 경우에는 그게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폭발하면 뭡니까? 지지율은 폭락한다. 지지율이 폭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이 우파가 괴멸당했던 2016년 10월 이후 2017년 3월 또는 문재인 당선 때까지 2017년 5월 때까지 이어졌던 이 보수 또는 우파의 괴멸, 이게 다시 한번 재현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걱정을, 이거를 보면 누구나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통령실에서는 과연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걱정을 먼저 해 주셔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우파 결집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 이런 여러분들의 의견,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가 돼야 되고 확산이 돼야 되고, 그래서 단기간 내에 우파 결집이 이루어져야 그나마 이 나라의 혼란상, 이 나라의 국정 마비가 그나마 호전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